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3월 25일 날 인수위가 이제 사실상 업무를 끝내고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무렵에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시 여의도로 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3월 25일이었고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활동을 일절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맥락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신의원께서는 제법 꽤 정확하게 장제원 의원의 속내를 좀 꿰뚫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3월 25일 날 했던 말과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의 맥락의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뭐 좀 상황의 변화가 있죠. 상황의 예. 변화가 있는데 저는 저런 선언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지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물꼬를 트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장제원 의원 사실상 그 대통령의 여의도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다 보니까 약간 자기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예. 장제원 의원은 특별하게 자기 정치의 영역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개파 모임이라고 오해를 민들레. 받은 민들레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 초기부터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오늘날까지 오늘과 같은 이런 좀 혼란 상황은 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의총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실세들, 측근 실세들 예. 좀 이선으로 후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위기 수습 후에 거취 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는 그 권성동 뭐 장제원 의원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 정치적인 그 이 맥락으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후에 거취 표명인데 거취 표명이 사실상 사퇴로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상황이 그쪽으로 가는 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안이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문제라 하나하나 좀 그걸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사실 뭐 어떠한 당에서도 어떠한 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뭘 백의종군한다 하면 뭘 맡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무슨 뭐 삼도 통제사를 맡고 있든 뭐 전라 자수사를 맡고 있든 뭔가를 맡고 있다가 백의종군을 해야 그게 백의종군이라 부르는데 왜 우리는 저 페이스북에 그래 아무 당에서도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은 장제원 의원이 겸허하게 뭐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왜 우리는 백의종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권성동 원내대표 못지않게 이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가장 그 주목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게 누구겠습니까?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예. 이른바 거기에 이제 윤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오늘 지역구 활동하고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고 기타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신이 그 대통령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리인으로서 전달하는 예. 그 대리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저거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민들레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개파 모임 하지 예. 않겠다니까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고 지역구 활동 이외에 다른 뭐 또 뭐 개파 모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뭐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서 뭐에서 저녁을 먹고 뭐 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저 선언한 게 허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비난의 화살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형식적인 변화는 크게 없겠지만 내용적인 변화는 저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없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당 교수님, 네.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당분간 간다. 그리고 이제 수습이 되면 그때 이제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총 결과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그 부분을 지지했어요. 당 수습을 누가 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누가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측면 지원했던 장제원 의원이 돌연 이 혼란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자기는 모든 공직을 맡자겠다면서 선을 뒀어요. 백의종군에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바뀐 거예요? 돌연이란 말을 이게 이 패널들 입장에서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지금까지 나왔던 윤핵관의 상징이라고 하면 이른바 양지에서 활동하던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던 권성동. 예. 그다음에 음지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장제원 이 두 의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장제원 의원이 보였던 모습은 예. 앞서 우리 신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민들레 모임 등 이른바 개파 모임 주도.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예. 비대위 체제로 결정적으로 튼 게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거든요. 그 당시 어떤 당내 주변에서는 초선 의원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 말은 그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여의도의 정설이었어요? 국민의힘 내부 또 이제 출입 기자들의 전이라든지 전체 정황을 보는 사람들은 장제원 의원이 움직인 거기서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윤심의 대리인 역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오는 지금 윤핵관의 이선 후퇴 퇴진에 가장 큰 어떤 압박감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예. 것이죠. 지금 앞장서서 당에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책임이 있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궁극적인 책임은 장제원 의원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번 의총 과정에서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코너에 몰리니까 저는 의형제답게 예. 브로맨스를 보여줬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티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봤던 것 아닌가. 예. 그 두 번째 이유가 역시 또 이것도 뭐 사실 확인돼야 될 사안입니다만 그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의원 연찬회에 예. 사실 장제원 의원이 빠집니다. 서둘러 나갔죠. 서둘러 나가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시기 전에 서둘러 나갔죠. 예. 이미 이제 그때부터 장제원 의원 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근에 대통령실 인사 그동안 인수위와 대통령실 비서실 특히 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인사를 주도했던 것이 장제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몇 명씩 지금 비서관 행정관들이 짐을 싸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책임도 느꼈을 수 있겠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인다면 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사퇴 압박에 몰려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의형제의 브로맨스만이 아니라 내가 윤핵관 중에 핵심으로서 또 권성동 의원과의 일정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 차별화를 시도하는 측면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우리 정기당 교수께서 다 설명해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쪼개서 다시 하나하나 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난번 이 연찬회 때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장제원 의원이 서둘러 이제 자리를 피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떠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신임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서 피하신 건지 아니면 괜히 카메라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이 만나는 모습이 한 컷이라도 찍히면 또 다른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러 피하신 건지 오늘 대통령이 부산 신항에 갔어요. 무역적자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 부산 신항이 있는 지역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안 나타났어요. 원래 보통 대통령이 가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 여당 의원은 나타나잖아요. 자, 이 두 맥락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장제원 의원이 일부러 피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과거만큼 두텁지 않아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니까 어느 쪽인지. 당연히 저는 그 대통령의 신임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현명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사진이 찍힌다든가 그런 이제 그 프레임에 들어갈 경우 예. 다시 또 윤핵관 프레임이 또 불거지거든요. 어떤
포즈에 어떤 모습의 사진이 나가든 간에 지금 얘기를 오늘 보면은 사실 오늘 SNS에 올리는 날에 또 대통령과 만난다라고 예.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모양 말이 안 되는군요. 모순적인 예, 거군요. 그렇죠. 백의종군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을 만났으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SNS에 올리고 안 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사실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TK에서조차 지금 윤핵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떨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준석의 난이라고 그런다면은 이준석의 난을 촉발하고 관리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이 윤핵관이라는 그런 모두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두 분 분석해 주셨지만 정말 그건 맞을 겁니다. 장제원 의원의 저 백의종군 선언은 권성동 의원에 상당히 압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또 새로운 상황이 비대위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그때 가서 또 사퇴 수습이 안 됐으니 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고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임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두 사람은 선대위 시절부터 대통령의 사실 정치 멘토 역할을 해온 전략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설령 한 100일째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 두 사람의 이 두 분의 자문을 받는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게 아마 합리적인 분석 같은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는데 정치인의 언어에 힘이 실리려면 행동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석하셨지만 비서실장 안 가기도 하고 또 사실 특임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이제 미래혁신 포럼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본인은 자기 상임위 활동만 하고 지역구 활동만 한다는 얘기인데 예. 만일 그런 데서 혹여라도 다시 비선 채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포착이 되거나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의 저 선언은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굉장히 고강도 카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이 이제 향후에도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얼마만큼 언론으로부터의 이제 그 십자포화를 피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지역구 정치든 뭐든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저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사퇴 선언 요것은 지금 이 윤핵관 프레임으로부터 돌파는 그나마 순기능적 역할을 굉장히 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당의 과정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윤핵관 프레임이 조금 더 옅어지는? 정도가 옅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합니다. 윤핵관의 색채가 많이 옅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장제원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히 두텁다. 이게 이제 지금 최수영 그렇습니다. 의원께서 네. 보시는 시각이군요. 그러면 윤경 의원님, 최근 대통령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소위 그 언론 보도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현 대통령실에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실 내부 감찰, 감사에서 여러 가지 적발이 되면서 그분들이 다 모두 짐을 싸고 있다. 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용산에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 표현을 쓰던데 그 맥락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데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짐을 싸고 있다. 이 상호 모순적인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또 그래서 저도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지금 심하게 진 거다. 거꾸로 해석하시네요, 최수영 의원. 예, 저는 우리 예. 최수영 의원과 전혀 반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들도 아니고 비서관과 밑에 있는 행정관 같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지금 문책하듯이 내쫓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 여의도 부근에 있었던 어공들이었다. 예. 이게 갖는 상징성은 그럼 누가 추천한 사람들이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장제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박아놓는다 그러면 뭐 세속적인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다 지금 내쳤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장제원 의원이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했을 때는 꽃놀이패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손에 다 쥐고 있고 본인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우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외통수 도저히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윤핵관이라는 게 윤핵관은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도 해야 되고 대리인 역할도 해야 될 텐데 예.
윤핵관의 이제 내용과 면모가 바뀌는 상황이 이번 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신문에서는 뭐 권성동 계열의 핵심 관계자, 그다음에 장제원 계열의 핵심 관계자로 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두 세력이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후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가는 여러 정황들이 앞에서도 분석들을 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장제원 의원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 테러가 없는 것까지 지금 밀려버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늘 올린 글은 뭐 좋게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아까 얘기한 청와대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물갈이하는 이 인사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와 오늘 장제원 의원의 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정인을 놓고 이렇게 이제 장시간 얘기하는 게 좀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견이 정면으로 이렇게 좀 상충되는 의견을 두 분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이 멀어진 것이다. 아니다. 여전히 신임이 두텁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희생적인 정신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 의원께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좀 멀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때문에. 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호명한 지명한 사람이 딱 3명이에요. 예.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나머지는 호소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 호소인.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은 이제 재선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비중이 좀 덜하고 권장 라인이라고 흔히들 그랬는데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얘기할 때는 권장 두 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그 의존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변화라고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위기 수습 이후에 거취 표명하겠다. 근데 거취 표명한다는 게 고할 수도 있고 스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고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내려놓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 위기 수습 이후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분위기 같아요. 기정사실화돼 있군요.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또 그런 흐름을 읽는데 나름대로 또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퇴할 때는 후퇴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신들에 대한 신뢰도가 신임도가 이전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아픈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인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지 훗날 다시 그 관계가 또 복원되거나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멀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서둘러 먼저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본인으로서도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왜 버티는가? 뭐 이런 얘기부터 또 계속해야 되는데 잠깐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분명히 제가 여쭤볼 겁니다. 좀 튀는 질문인데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이른바 소위 윤핵관들이 추천했던 어공들이 짐을 싸고 있는 그 결정적 결정타가 그러니까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보안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구 방문할 때 뭐 일정이 이제 또 뭐 김건희 여사 팬카페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안 상황들을 외부로 유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공들이 그랬다고 보는 건가요? 이제 뭐 어공들이 다 그랬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지금 수석과 그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이 좀 일종의 하나의 팀으로 제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안이라든지 감찰을 통해서 어떤 그 기강을 확립하는 그것은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추천했던 어공들이 짐을 싸면 그 빈자리는 권력은 또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들이 윤핵관 라인을 쳐내고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검핵관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검핵관들은 사실 인사, 검증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검핵관이 장악할 수 있지만은 여의도 국회는 검핵관이 장악할 수 없잖아요. 윤핵관이 분화되고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네. 지금 민심이 윤핵관 아니잖아요. 검핵관이 접수하면 정무 기능이 강화가 됩니까? 글쎄 그것은 검찰은 되지만은 네. 대통령실, 대통령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저 문제를 조금 짚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거치 문제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내부의 검사 출신 이른바 검핵관이라고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표현을 합니다만 검핵관들이 윤핵관들이 보낸 사람들을 대체할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실은 제대로 더 잘 굴러가게 될 것인가?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잘 작동할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잘 못 굴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무 기강이라든가 보안은 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오히려 검찰 출신들이 일정하게 이 대통령실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친정 체제가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검찰은 여의도 정치와는 사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의도한 바가 소위 예. 이른바 대통령실의 기강 확립과 보안 강화 예. 이런 것에 있는 거라면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 대통령실에 필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책 소통 기능의 강화라든지 예. 정무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고 여의도 정치와의 긴밀한 어떤 그 뭐랄까 관계 속에서 예.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인사 개편, 고강도 인적 쇄신의 방향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쇄신의 방향이 애초에 출발이 뭐였습니까?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사 쇄신의 출발이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취임 100일 동안에 벌어졌던 이른바 대부분의 인사를 도대체 어디서 주관하고 검증했느냐라고 하는 소위 인사 책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인사 라인을 어떻게 보면 쥐고 있던 검찰 라인은 여전히 이번 쇄신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위 의도한 결과를 내기는 저는 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내부의 감찰 또는 감사 사정을 검핵관들 이른바 검사 출신들이 자주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경호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검핵관들이 대통령실의 권력을 독차지할 것인가 독점할 것인가 그러면 김대기 정책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 비서관 수석인가요? 정책기획 수석이죠. 예. 자, 이분들은 늘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통들이고 자, 이분들이 검핵관들과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쎄, 비서실장은 힘이 없나요? 역할이 다르다고 일단 얘기하겠죠. 비서실장은 뭐 총괄 기능이긴 하지만 예. 통상 비서실의 일이라는 게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대통령과의 친서관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부르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오히려 낮은 직급이지만 더 득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 과거 왕조 시대부터 아무리 지금 공화제로 넘어와서 선출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인지상정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주변의 요소의 핵심 자리에는 과거에 본인이 같이 데리고 일했던 검사나 아니면 뭐 검찰 수사관들 뭐 이런 분들을 대거 앉혀놨잖아요. 예. 그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인사 추천이나 아니면 인사 검증이나 아니면 뭐 부속실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일상적인 일과 김대기 실장 같은 총괄은 물론 있지만 이번에 새로 보임된 뭐 정책기획수석은 그 역할이 서로 부딪힐 일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저는 비서실의 일이라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정무 또는 메시지 관리, 그다음에 의전, 뭐 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한쪽으로만 다 쏠려버리는 데서 생기는 이제 우려를 밖에서 던질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부처의 업무 조율은 이거는 뭐 정무적인 어떤 뭐
출신들 그거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예, 검핵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럼 거니까. 검핵관과 이른바 정책통들 간의 이런 또 권력 다툼은 아니다. 그런 너무 건 과한 생길 이유도 나아간 없고 일이다. 생겨서도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뭐 싸잡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아닐 기우다.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번에 이 쇄신이라는 게 왜 갑자기 하는 거냐.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 것 중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통령 비서실에 일할 사람들을 사적인 인연으로 다 채용을 했다. 이게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는 거라면 거기에 반영하는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교체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보안 유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무슨 경질이란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건지 이거는 인사 물론 내부의 요인은 있겠죠. 그러나 여론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저기 이제 대통령실이 윤핵관 중심에서 검핵관 중심으로 재편된다. 저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난센스예요. 저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 서초동에서 오랫동안 검찰 밥 먹은 분이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으로 옵니까? 정무비서관으로 옵니까? 아니면 뭐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정치 쪽에 여의도 물을 먹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석실과 그 자리가 있고요. 또 그 서초동 검찰 출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은 일정 정도 뭐 대통령의 신임을 누가 좀 더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이 경쟁적인 관계일 수가 있는데 업무상에서 그 경쟁적인 관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총무 뭐 인사하고 총무 그럼 그분들이 여의도 정치 당내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그분들한테 그럼 얘기 듣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난센스예요. 저 말 자체가 난센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양상 저렇게 비춰지는 게 있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난 사람을 이게 보니까 또 무슨 뭐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이 좀 여러 명 보이고 하니까 또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게 뭐 어떤 의도 누구 장제원 라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뭐 검핵관들이 저렇게 하는 파워 게임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싸움 붙여놓으면 재밌기는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막 그러면 뭐 용어 자체가 좀 뭐 하잖아요. 근데 실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저 정치 구단이라고 이제 정치 구단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저러다는 정치 8단도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오늘 백의종군을 선언한 맥락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할 얘기는 무엇일까? 장제원 의원의 이런 백의종군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미치는 여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초재선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수습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지지 선언을, 그러나 중진 의원들은 당장 물러나라는 그런 강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기 반반 정도로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사퇴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의총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추진을 해 나가야지 개별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나와서 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에 더 큰 분란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좀 행동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뭐 초선 의원들 또 다수 일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내대표나 또는 빨리 당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고 자기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왜곡시키고 하는 행위에 정말로 이 뭐랄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에 대한 예, 법원의 가중이 내려졌는데도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원인 제공자 원내대표가 이제 또 비대위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모습이다. 예, 노영호, 이철규 또 조경태 의원은 중진 의원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 가져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원내대표를 맡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도 그게 다수 의견으로 의총에서 결의가 됐고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무게추가 권성동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는 중진 의원 쪽으로 장제원 의원의 말이 더해진 셈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처음에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더 지켜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엄호하는 쪽으로 가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또 힘을 보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나보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판세가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수정당 특히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초재선 그룹들은 원래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고 중진 의원들이 안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됐어요. 중진들이 오히려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고 이 비상 상황에 걸맞게 우리 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와야 된다고 초재선들은 그럼 누가 이 당을 당장 의결할 방망이는 누가 치느냐. 안정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제 의총장에서 굉장히 격론이 일었다고 하는데 사실 116명이 총원인데 66명밖에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 절반 수준밖에 나머지 안 분들은 와서. 곤란해서 안 나타난 거고. 저는 그 침묵도 의사의 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면은 모두가 참석해서 당의 비상 상황답게 중지를 모으고 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고. 다만 이제 지금 질문에 대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사실 이 조금 마무리되어가는 이 와중에 자기의 백의종군 카드, 물론 아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 사퇴, 그 이선 후퇴가 주는 정치적인 비중, 그 다음에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 사태는 수습과되는 동시에 윤핵관들의 이선 퇴진이라는 아주 명쾌한 전선이 지금 형성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의 속내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른바 브로맨스 해체냐? 저는 어쨌든 두 사람이 조금 불편해진 관계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한 사람이 쥐고 싶어 하지 두 사람이 나눠 갖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의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했거든요. 그래서 당이 지금 거의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이제 이른바 책임론, 윤핵관의 이선 후퇴론을 딱 불을 지킴으로써 일단 권성동 의원이 향후 선택지를 완전히 이제는 사퇴로 못을 박아버린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당의 쇄신은 우리부터 뒤로 이선 물러날 테니 모든 사람들이 좀 자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이선 후퇴를 한다 쳐요. 그러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혹시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때는 비선 논란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지금도 고려해야 할 대상인데 지금은 이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다 미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어쨌든 이 장제원 의원의 저 글이 저 페이스북이 상당히 지금 여권 지역 내에 아주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한번 선을 긋고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오늘 저 글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right now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를 꾸려서 사퇴 수습한 이후에 후 사퇴하는 기존의 안, 그 안을 그대로 지지하는 저는 전자라고 보죠. 왜냐하면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와 같이 지금 당장 이선 후퇴 네, 그쪽이다. 저는 거기에 무리가 실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퇴 해결하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뀐 거네요. 장제원 의원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총에서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윤 의원님은요. 지금 당장 자기와 같이 물러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글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 중에 권성동 의원이 왜 이렇게 버틸까? 버티지 않는다. 사퇴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전 그런 말이 딱 떠올랐어요.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왜 물러나지 않느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지금 제 자리는 제가 함부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자리는 당연히 임명직이고 비서실장이라는 것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가 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게 살짝 빙의 되는 측면이 김대기 실장의 그 말이 있다. 예, 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런 내용과 혼란 상황에 빠졌느냐 딱 하나만 집어내보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부 총질 4글자 아니에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염치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냥 물러났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죠. 예. 그랬다면 아마 굉장히 조기에 이 혼란은 매듭이 됐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런데 두 분 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통령은 오불과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질문도 기자들로부터 안 나왔죠. 대답도 안 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하는 여러 행태들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건 전혀 예. 무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뭐였냐.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 그 사이에 실려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왜 바뀌었느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여론에 밀린 것. 지금 이 혼란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와 지금은 외통수 하나밖에 없는 이 선택지, 외통수 이거를 거론을 했듯이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 옆에 지금 핵심 참모들도 점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 줄어들어 버린 게 아닌가. 예. 바로 그게 지금의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에게도 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금 당장 나와 같이 이선으로 후퇴합시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수습 이후에 사퇴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점 하나.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면 멀어진 것인가? 아까 우리 신 의원께서는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진 게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처지인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누가 더 멀어진 건가? 뭐 이런 것까지 좀 묻고 싶은데 일단 두 분은 뭐 그 알아서 답변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사퇴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것인지 뭐 편하신 답변을 좀 주세요. 근데 그게 꼭 양자택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OX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먼저 하고요. 예. 사퇴합니다. 다만 사퇴 선언을 하고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의 표명을 하고 사직서를 접수하는 건 약간의 인터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 기간이 있으니까. 네, 수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요 수습까지는 제가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의총 결의 사항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의총의 결의는 수습하고 나서 거취 표명하겠다는 거예요. 수습하고 나서 거취 표명이니까 그 거취 표명에는 계속하겠다는 고도 있고 그만두겠다는 스톱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스톱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렇지만 마지막 내가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내 거의 뭐 수습이 될 것 같은데요. 의견 통일이 당론이 다 그쪽으로 모아지지 않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결국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까지는 하긴 힘들겠지만 권성동 그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권성동하고 더 멀어졌고 장제원하고 더 멀어졌고 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예. 둘 다 멀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멀어진 거 분명하다.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지금 그럼 윤핵관들이 더 이상 윤핵관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의 일막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막이 끝나가고 있다. 굉장히 100일 만에 1막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우리 뭐 디테일한 정보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신 의원님 생각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의 어떤 권력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윤핵관으로 상징되던 장제원, 권성동의 어떤 후퇴는 예.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선봉에 장제원이 선 거죠. 그리고 본인은 뭐 무한 책임 백의종군이란 말로 포장을 하면서 예. 그 부분을 좀 덮고 나가는 것이죠. 이미지를 좀 다른 쪽으로 좀 예. 쏠리게 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권성동 의원 어제 의총 결과가 핵심이 뭡니까? 도로 권성동. 예를 들면 기승전 권성동이었어요.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권성동 의원은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쥐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적절하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어제 의총장의 분위기가요. 오전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 사퇴 주장이 굉장히 뭐랄까 좀 비등한 상황이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오후 의총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성일정 의원이나 이용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예. 궁극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 후에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라. 예. 이 얘기가 쫙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사퇴한다는데 수습 후에 사퇴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권성동 대표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권성동 대표는 지금 당권 다툼 또는 이 당 내용 과정에서 본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한다면 저는 장제원 소위 이른바 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윤핵관 그룹의 해체 또는 그 퇴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두 번째, 권성동 대표는 그 와중에 막판에서조차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끌어들임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그런 논평 나왔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총재입니까? 라는 지적이 나올 상황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막 그러시더니. 그것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수습했어야 된다는 게 그동안의 야당의 요구였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권성동 원내대표를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간 것은 오히려 뭐 이게 문제를 풀려다가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은 제가 아까 왜 장제원 의원이 초반과 달라졌다 얘기하냐면 장제원 의원이 이 말하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고 버텼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자기는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어요.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발언에는 의총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의총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선제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성동 의원과 차별화를 부각한 것은 나는 다르다는 것, 윤핵관 중에서도 내가 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분화도 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이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과 구조였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묶음이에요. 이제는 이제 둘 다 이 손으로 나가야지. 이제는 뭐 누구 빨랐다 늦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두 분 다 어쨌든 윤핵관 프레임을 대통령에서 좀 빼줘야 돼요.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대통령에게 둘러싸고 있는 한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대통령의 이른바 좀 역할 수행에는 대단히 좀 말하자면 몸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서병수 의원의 정국위 의장 사퇴 이 파장에 가까우는 비대위 출범 문제까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정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지금? 뭐 다 만족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결과가 나면 존중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을 다 하신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신 뭐 건데. 일부 좀 다른 의견도 있고 저도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예. 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의견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는 거는 조직이 아니죠. 예. 오늘 의총으로 그게 정리가 좀 됐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그럼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 다른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까지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서병수 그리고 김기현,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하는지 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올바른 길, 심지어 지금 아주 히트를 친 한산의 영화 한산에 등장하는 의와 불의의 싸움 뭐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병수 의원께서 의를 택했다 이렇게 이제 두둔을 했습니다. 전국의 의장 사퇴가 어떤 다른 정치적 권력을 노리는 맥락 속에서 나온 건 아니죠, 서 의원께서는. 그런 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서 의원이 그쵸. 뭐 5선이고 부산시장까지 했고. 그냥 말 그대로 의, 충성, 당. 아니 저는 의인지 불의인지 뭐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뭐 저 표현보다는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염치가 좀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 의원께서. 그러니까 두 번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제3자들이 볼 때는 지금 여당 내 이런 여러 싸움들이 법과 규정이라는 거에 네가 위배됐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하자가 있다라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어디 조그만 조직 또는 뭐 이제 갓 만들어진 뭐 정말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라면 모르는데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정치라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과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정치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이 슬쩍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가치라는 걸 빼버리고 정치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느냐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서병수라는 저 정치인은 좀 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난장판 싸움에서 내가 또다시 그 형식과 절차에 뭔가 또 책 잡히는 하자가 되는 일을 하는 거 이거는 난 발을 디디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병수 의원의 전국의 의장 사퇴는 의를 행한 것이다. 박수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과하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김기현 의원은 어떤가? 윤상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그래도 의총에서 다수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권성동 체제로 조금 더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사퇴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속내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근데 지금 쟁점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원 체제로 돌아갈 것인지 그 쟁점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갈지.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될지 말지가 있어요. 지금 그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 쟁점은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대위냐 최고위냐? 그거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또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거다 하는 거는 이게 이준석의 란, 뭐 또 이준석 사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그거를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립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준석 대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의 파워게임으로 다들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이겨서 남고 한쪽은 사라지고 이렇게는 안 끝나는 거예요. 양쪽 다 없어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빠져주면은 이준석의 이제 공격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타깃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타깃 자체가 윤핵관들의 무대에서 없어졌어요. 타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이 사퇴하는 원내대표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비대위를 다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내에서도 권성동이 원내대표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한 거 그건 노 프로블럼 문제 없어. 이런 안철수 의원이 대표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요. 예. 그러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난 그 자리, 새로운 원내대표 자리는 윤상현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윤심을 새로운 윤심, 새로운 윤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쓰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대놓고. 그게 누가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일막이 신윤핵관은 누가 될지. 그렇죠. 신윤 측근이 대통령 측근이 이제 권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의 새로운 여의도 정치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지금 뭐 사실 백지 상태죠. 예. 같은 윤 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겠죠. 예,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에 또 도전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신재호 의원께서는 이 싸움 상대가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걸로는 안 끝난다. 둘 다 링에서 내려와야지만 이 싸움이 난장판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윤핵관들이 물러가면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사라져 줄까요? 정 교수님. 그건 지금 윤핵관들의 바람이죠, 바람. 우리가 사라지니 너도 나가라. 이거는 바람일 뿐이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지금 1대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 수 119명에 해당되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싸우는 데 허덕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비대위도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 인용당해버려. 예. 또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가처분 신청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일전불사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여론전, 이른바 윤핵관 이전 후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내 여론 자체, 또 국민 여론 자체도 그 싸움의 상대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하라 또는 이런 추가 징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드는 데는 기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당에서 빨리 떠나라 이런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정식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얼마 전에 영남일보 그 인터뷰는 아니고요. 예, 찍었던 영상인데 직접 보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반성의 기미 없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왜 당에 남아서 해당 행위를 계속 일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 최근에 윤리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너무 지금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의원 말씀처럼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길은 싸움하는 사람들이 모두 링에서 내려와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장재원 의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고 이선 후퇴도 했고 자 이제 남아 있는 건 링에 남아 있는 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뿐입니다. 이분이 안 내려가니까 제발 내려가달라고 사실상 호소하는 전략도 좀 써보기도 하고 안 내려가면 추가 징계하겠다 이런 협박 전략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좀처럼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옳지 않다 이러면서 또 갑자기 두 분이 또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또 줘요. 이렇게 막 너무 헷갈리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이준석계로 불렸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인용되면 너 물러난다고 사퇴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 약속 지켜라. 이런 또 압박을 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마 지금 최고의 숙제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라산 그 회동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 가처분 인용되면은 나는 무조건 이제 그때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럼 8월 달 얘기. 그러니까 8월 초 얘기다. 예,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얘기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 나름 승기를 쥐었다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조금 더 몰아붙이면은 이제 몰아붙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더 있어진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의 사법적 영역은 별도로 하고 그거는 뭐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변수는 남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좀 관계가 좀 껄끄러웠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혁신과 쇄신하려면은 국민에게 당원과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준석까지 다 포함해서 1월달, 2월, 3월달이든 어쨌든 전대할 때 링에 올라와라. 누가 옳았는지 국민과 당원이 방향성을 달라. 그 선택을 받으면 이준석도 그 길로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준석이 옳았다면 이준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신감이 또 묻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정말 여기서 명분 있고 승복하는 퇴진을 보여줘야지 강제로 몰아내려고 해서는 우리가 보수정당, 법치정당으로서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은 조금 약간 옹호하는 중진들이 있어서 약간 이것도 어떻게 또 전개될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께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정도, 법치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당내 조직 기반이 전혀 없는 안철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려면 여론, 국민 여론 몫을 이제 챙겨야 되는데 지금 여론이 이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른 말 잘하는 윤경호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처신을 해야 돼요 지금? 글쎄요. 일도양단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로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집권당을 위해서. 사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찾아갔을 때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뭐 종부세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도와주세요. 그 얘기 이제 막 하려고 그럽니다. 합니까? 예. 그런 얘기가 정말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머리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지금 집권당 내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치 싸움이 꽉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의 능력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쌈바구니 와중에서는 지금 종부세 어떻게 뭐 바꿀지 이거 관심 뒤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예산안, 내년 예산안 가져온 거 심의, 그 관심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올해 결산이에요. 올해 어떻게 재정을 잘 집행했는가를 사실 심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상임위가 1년 사시사철 각각 가동이 따로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쌈박질은 빨리 매듭 지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아까 정기남 교수께서 윤핵관들이 원하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제 정치판에 설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이 그걸 원한다. 전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은 어때? 야당은 이준석 전 대표 계속 링에 있어서 계속 국민의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무한 책임을 얘기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저걸 의와 불의로 따진다든지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정치적 생명을 놓고 지금 또 일대 뭐 결전을 벌이는 거지만 국민적 명분은 전혀 없는 거죠.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좀 과다망상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대통령실 예. 여기가 어떻게 이 키를 잘 문제를 풀어가느냐. 국민적 입장에서 예.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 행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나는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머릿속,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장면. 이재명 대표를 오늘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였어요. 뭐 맞선 소개팅도 주선해주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여야의 협치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수반이가 세차 사회적으로 왔거든요.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당시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치의 가장 요체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명하는 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충직한 일꾼으로 저희가 자리 잡아야 민생도 개선되고 국가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특히 이제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내야지. 여전히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아 그렇죠. 두 분이 굉장히 친한 대학 다닐 때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부인에게 형수님께 안부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랑 부인이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재명 지금 대표가 굉장히 그렇게 약간 깍두기 꼽사리처럼 이렇게 끼워서 다니셨던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던 모양이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적인 인연이 예. 있는 게 오히려 뭐 여야 간에 여야 그 지도부가 좀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면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예산 그거는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지적이에요. 제가 권성동 대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산 편성은 집권 여당이 하는 게 아닌데요. 그 말 한마디로 끝냈을 거예요. 예산 편성은 지금 정부 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국회는 정부 쪽에서 넘어온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고칠 거 꼬고 예. 더 플러스할 거 마이너스할 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짓는 예. 것이 국회인데 정부에서 해갖고 넘어온 거를 왜 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왜 따집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 하면서 만들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다 정부가 삭감해서 그것 때문에 좀 화난 것 같아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 부활시켜 줄까요? 그거는 이제 여야 간에 또 뭐 협상 여부에 달려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곧 물러날 거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났다고 이게 박수치고 이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상대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러나 또 그런 사적 인연들을 잘 활용해서 원내대표직에 있지 않더라도 여야의 협치와 어떤 이런 소통 이런 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좋다고 보여지고요. 자, 뭐 민생과 협치 다 두 사람이 약속했지만 예. 이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벌써 정부 수행하는 얘기 나왔지요. 또 뭐 그다음에 그 정부 예산안 관련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답게 저는 좀 노련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본인의 어떤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민생과 협치를 약속하되 또 서로 실력 경쟁을 통해서 예. 서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저는 주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분밖에 없어서 좀 시간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내년 정부 예산 긴축재정 편성안 정부안 문제 또 종부세 문제 오늘 꼭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탄핵 문제 야당이 지고 있는 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다 칼 휘둘렀다가는 역풍이 불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굿캅, 배드캅 전략, 좋은 경찰, 예. 나쁜 경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정책 같은 조금 좋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나쁜 것은 탄핵, 좀 그런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 약간의 그런 이미지 포지셔닝을 하고 예. 이쪽에서는 좀 말하자면 강성 야당 역할을 하면서 지도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내는 그런 이중적인 전략을 통해서 여당을 좀 압박할 것 같고 그런 전략으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힘은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야당이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